교환학생을 뽑는데 우리 외대에서 딱 한 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약간 발생한 게, 그 대외 협력 본부에 교환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 파견하고 뭐 이런 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초짜였어. Yeah, this is the only thing that I brought here. 표정이 첫 번째랑 달라요. 아주 두 번째의 강한 리젝션이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90%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샤이니 놀이터 가족 여러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 쿠션은 뭐냐고요? 이거는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 무슨 상징이냐면 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좀 수다 떠는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수다 떨잖아요. 그거를 좀 상징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해하세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제가 원래 이제 토종 국내파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한 강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초중고는 그렇게 시골 충청도 금산에서 학교 다녔지만,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한국외대 영어과를 다니고, 나름 그래도 그 입학 장학금 받고 들어간 입학 장학금 장학생입니다. 아무튼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그 첫 학기 봄학기를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에 얽힌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짧았는데 저 책을 쓰라면 두꺼운 책 나올 것 같아요. 진짜 5만 가지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가기 전부터. 그러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 이 강의를, 실제 이 클립을 성인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학생분들도 많이 보세요. 뭐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분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저의 사랑하는 제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 설애가 저에게 이 물컵을 생일 선물로 선물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혹시 될만 할까 해가지고 그냥 찍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뽑히고도 미국을 못 갈 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하시겠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 학번을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니까 그건 비밀로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교환학생이, 우리 학교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외대인데도 영어권 국가로 가는 교환학생 그 티오가 너무나 적었어요. 턱없이. 오히려 막 다른 나라 언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독일로 가는 거 막, 또는 뭐 터키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잘 돼 있는데, 영어권 국가로 가는 게 정말 좀 힘들었어요. 호주도 있었고, 물론 캐나다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는데 가장 물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제 교환학생 가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시스템이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환학생. 교환학생이 되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파견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견학생은 이건 조금 덜 좋은 게, 파견학생으로 뽑히면 등록금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교에다도 내야 되고 미국에 다니는 그 학교에다가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를 다 제 돈으로 벌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학비며 생활비, 막 집 월세 2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았었거든요. 그거 다 제가 과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어떻게 그 파견학생으로 그 외국 학교에다가도 돈을 내요. 그럴 돈 난 없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교환학생으로 뽑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이 그 한 해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뽑는데 우리 외대에서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환학생을 뽑는 기준 있잖아요. 뭐 학점이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그 토플, 그 다음에 이제 토플 성적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인터뷰도 있고, 그거에서 최고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토플 학원을 이제 다녀야 되는데 너무 학원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토플 시험 응시를 봤더니 그 당시에 얼마였더라? 아무튼 1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너무 비싸. 시험 한 번 보는데 10만 원이야.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학원은 너무 학원비가 비싸서 학원 못 다니고, 그리고 시험 응시료도 비싸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도 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한 번만에 최고 성적을 내야 된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토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책만 그 정말 유명한 책 있어요. 누구나 다 보는 책. 그걸 사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막 해커스가 좀 해커스 거기가 이제 유명한 자료, 유명한 사이트고 좋은 자료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제 학원은 못 다녀도 그런 자료는 어떻게 최대한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제가 또 연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우. 시험 공부하지, 연애하지, 그리고 과외는 계속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과외 그때 방학 동안에, 그때 제가 방학 때는 과외를 10개씩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 모든 일정을 다 소화했어요. 하루 24시간 안에. 진짜로. 과외 가가지고 애한테 문제 풀리게 하고, 저는 막 저 토플 공부하고, 지하철에 서가지고도 막 토플 막 단어 외우고 막 그런 아무튼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짜자잔! 첫 번째 학생이 뽑힙니다. 그래서 와우! 미국으로 얘가 이제 드디어 교환학생 가는구나. 이제 완전히 풀렸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학교에 그 대외협력본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뽑힌 그 학생입니다. 이제 절차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약간 발생한 게, 그 대외협력본부에 교환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 파견하고 뭐 이런 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초짜였어. 그분도 나름 첫 직장이 그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되게 그 생생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냥 학교 뭐 이제 서류, 합격 서류 같은 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대사관 가서 비자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만 그대로 믿고 그 서류만 진짜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 비자를 받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제 저같이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눌러서 살까봐 여러 가지 한국에 나는 돌아올 거라는 증빙 자료를 했어야 돼요. 그 증빙 자료 중에 가장 힘센 게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한국에 많은 사람일수록 굳이 미국에서 막 힘들게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통장 잔고를 이렇게 찍힌, 그 많이 돈이 있다라는 걸 찍힌 통장 잔고며 부모님 뭐 이런 거 재직증명서 이런 걸 갖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것만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심사하시는 분이, 그 직원분이 막 웃으면서 너 이것밖에 안 갖고 왔어 이러는 거여서, Yeah, this is the only thing that I brought here. 이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건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 통장 증명서 갖고 와. 통장 내역서 뽑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나 어이없게 첫 번째 rejection을 먹었어요. 여러분, rejection, 거절이죠. 근데 그게 크게, 그러니까 첫 번째 rejection까지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그냥 너 통장 돈 얼마 이상 있다는 거,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제 통장 잔고가 찍힌 걸 가져갔어요. 제가 학생인데 벌어봤자 얼마 벌겠어요. 여러분 다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월세 내고 하면 얼마 없겠죠. 아마 통장 잔고 한 100 몇만 원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가져간 거예요. 저는 그분이 시킨 대로 정말 그냥 어느 누구의 통장, 내 건 줄 알았지 사실은. 그렇죠? 그걸 가져갔더니 이제 그때는 두 번째잖아요. 표정이 첫 번째랑 달라요. 이게 최선입니까? 딱 그거죠. 이게 지금 네가 증명할 수 있는 최대치의 뭐 돈인 거니? 근데 제가 그때 그 표정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이거 뭔가 잘못 들어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 그 여권에다가 빨간색으로 뭔가를 쾅 하고 찍어주는데 그게 아주 두 번째의 강한 rejection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인데, 이제 그 빨간 딱지가 붙은 저의 여권을 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 주변에 막 여행사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무 여행사나 일단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 여행사 직원들이 너무 놀라면서
어머, 아니 교환학생에 합격해놓고 왜 이렇게 2번이나 리젝션을 받았냐?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없을 수가 있냐? 네가 네 통장 사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너보다 돈이 분명히 더 많을 것이니까 부모님의 통장 그걸 가져가야 된다. 3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저희 부모님이 아마 통장이 3천만 원이 없으실 걸려고 했더니 그러면 부모님 지인분한테 일단은 꺼서라도 그 3천만 원 이상이 넘는 잔고를 보여줘야지 된다. 그게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2번이나 리젝션을 당하고서야 이제야 우리를 찾아오느냐라면서 여행사에서도 되게 막 그 난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가능성 없는데 너 이거 비자 안 나, 교환학생이 합격했을지 몰라도 네가 비자가 안 나와서 너는 미국을 못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교 그 대외협력본부 그 직원 찾아가가지고 제가 난리를 부른 거야. 아니 당신 이 서류만 가져가면 된다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막 난리가 난 거죠. 학교 측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에서도 써줄 수 있는 이제 양식, 이게 우리의 뭐 업무 부주의로 인해서 학생이 정보가 부족하여 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 당사자의 그런 해명서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영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써서 제출을 해야 된다요. 근데 그 여행사 직원들 말이 그래도 이게 이미 2번째의 강한 리젝션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90%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그 3달 동안 정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10%의 근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대한 진솔하게 글을 썼어요. 진솔하면서, 또는 제가 그 첫 번째 그냥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요! 라고 했던 그런 일 등을 다 소소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사에다가 이런 서류를 다 갖다 내고, 여행사에서도 최대한 서류 보완할 거 하고, 부모님도 역시나 돈이 3천만 원이 안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신 돈이 3천만 원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친구분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통장 잔고를 3천만 원 이상으로 만들고 그거 서류 다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한 거죠. 정말 이제 결과가 나는 날까지 기다리는데 피가 말리는 거야.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제발 신이시여. 제가 지금 4학년입니다. 그렇잖아요. 4학년이니까 마지막 기회잖아요. 제가 3학년만 됐어도 내년에 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4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는 제가 갔던 학교가 봄학기만 애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 때 다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짜자잔! 씨는 저에게 그 마지막 10%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90%는 안 되고 10% 정도밖에 될 확률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의 확률로 제가 그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 1월 초에 미국으로 다른 학교, 그러니까 저 외대 말고 뭐 경희대에서도 오고 어디 다른 학교들에서도 그 교환학생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은 다 1월 완전 초에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보름을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 보름을 늦게 갔기 때문에 미국 도착하자마자 또 펼쳐지는 일들도 남들과는 또 달랐겠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생생한 미국 생활 적응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